자, 오늘은 월리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좌천리 들어보셨죠? 기장의 좌천리, 좌천역 위치한 곳에서 걸어서 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이 역세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역세권 쪽에 창고가 밀집되어 있는데, 자, 여기 주변으로 해서 땅 모양이 이 젓가락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보러 왔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봤던 곳인데 여러분들은 못 봤을 거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러 온 거예요. 여기가 그 유명한 역세권 창고입니다. 부산에서 매우 보기 힘든 곳이라 보면 돼요. 역세권 창고라기보다는 원래는 여기 없었죠. 이게 부산의 거의 외곽 끝자락이라서 여기 없었는데 동해남부선이 생긴 겁니다. 부경 가구 저거네. 저게 이제 땅 모양이 젓가락처럼 생겼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그래도 주변에 여기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자, 요거 이거네. 대성 모터 펌프 보이시죠? 자, 이 공장 창고가 젓가락처럼 생겼습니다. 그래도 진입로 폭이 굉장히 넓어서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서 진출입하기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장안에 신도시 들어오고 역 들어온다 해서 7년 전에 막 보러 다녔을 때 그때가 평당 100만원 이렇게 밖에 안 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올랐겠죠. 이게 이제 한 300평 정도 될 겁니다. 300평짜리 땅에 자연녹지 지역에 20%면 60평 지어져 있겠네요. 그러면 60평 지어서 임대료 얼마 받으려나? 한 3, 4만원? 한 2, 300 받겠다 맞죠? 그래서 전체 금액이 4, 5억대로 진입해서 월세 2, 300 받을 수 있는 이것도 본질은 토지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공장 창고 투자를 굉장히 꺼려 하거든요. 왜냐하면 겉모습의 영향이 아마 클 거예요. 자, 이런 고물상 이런 것도 토지 투자고, 저런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전부 다 토지 투자입니다. 지금같이 이제 고금리 시대에 임대료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납부할 수 있다. 이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매우 좋은 투자 방법이라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현재의 가치를 보면 공장 창고인데, 이제 주변의 호재를 보면 조금만 걸어가서 한번 볼게요. 바로 건너편에 신도시 들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월리마을이라고 저 뒤쪽 진입로 해서 저 뒤쪽으로 해서 또 신도시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제 장안신도시가 저 건너편에 보면 터 닦고 있는 곳, 저기는 이제 장안신도시 확정이고, 월리마을에 위치한 곳, 이 하리마을 중리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자, 여기 자체 내에서는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다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확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보면은 이렇게 창고로 활용되고 있지만 나중에 주변에 호재가 있고 이 도로 조건도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상하수도, 전기, 기반시설도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도로 조건이 좋고 기반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건 신축이 가능하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현재는 공장 창고이지만 미래에는 상업용 건물로 바뀔 수 있다 그 말이죠. 역세권 공장 창고는 좋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땅도 많이 깔고 있고. 자, 그런데 장안 IC가 들어오고 신도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올 곳이다. 개발이 예정되는 부분을 공부해서 알고 들어가게 되면 훨씬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아질 곳은 겉모습에 속아서 투자에 머뭇거리는 것보다는 부동산의 본질인 땅을 보고 투자에 결정하는 게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딱 요거 빼고는 볼 게 없네. 요 뒤에는 바로 임야 같고요. 나지막한 임야고, 뒤쪽은 마을 입구입니다. 자, 그리고 저 다리 보이시죠? 다리 건너가면 바로 좌천역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걸어서 심리적으로 약간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공장 창고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 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폭이 넓어야 돼요. 2차선 도로 최소 4m 이상은 돼야 됩니다. 6m 도로 이상은 되어야 공장 창고로 차가 진입이 원활하기 때문에 건물 짓기에도 좋고, 자, 그 다음에 내가 건물주 입장에서는 창고를 임대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결론은 대형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도로 조건이어야 된다. 이 2차선 이게 최고입니다. 2차선 도로가 최고예요. 넓을수록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주변에 개발이 되는 예정지면 더 좋고, 여기 들어온다든지 신도시가 들어온다든지 갑자기 일자리가 들어온다. 우리 평택에 가보면 삼성 반도체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6공장까지 지어질 예정인데 현재 3공장까지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과 관련된 대기업 예하 협력업체들 부지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변의 계획관리지역 쪽으로 해서 이런 공장 창고 지을 땅이 굉장히 비싸게 팔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삼성 주변에 공장 창고 지을 땅이 비싸게 팔린 걸 봤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포지션은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어디에 삼성이 들어온다면 공장 지을 땅을 미리 가서 선점하는 거죠. 최근에 요인의 하이닉스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가보면 펜스 치고 기반시설 공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주변 원산면 쪽으로 해서 창고나 공장 협력업체가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을 그런 땅을 미리 사놓으면 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본질은 토지 투자이기 때문에 주변 개발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뭐 예를 들어서 강남과 가깝다. 원래 2시간 거리였는데 도로가 연결돼서 30분 만에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강남에는 식품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1시간 안에 무조건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식품 관련된 창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땅들이 수혜를 받겠죠. 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그리고 이런 역세권, 방금 본 역세권 공장 창고는 향후 도시 개발이 되면서 주거 역할로 바뀌면서 또 한 번 땅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현재는 공장 창고이지만 미래에는 주거와 관련된 시설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뭐 오를 만한 입지에 다 해놔야죠. 뭐 산업단지 저 구석탱이에 공장 창고 사놔봤자 안 오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만큼은 오르겠지만 가격이 안 오르죠. 아무튼 이 다리를 딱 건너가면 조금만 걸어가면 좌천역이 있습니다. 비가 와서 저까지는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이 공장 창고도 보면 뭐 차량이 드는 것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일자리죠. 일자리는 일을 해야 되죠. 일할 사람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할 사람이 들어오려면 어떤 게 좋냐? 주변에 당연히 여기 있으면 좋겠죠. 근로자들은 출퇴근을 차로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죠. 자, 그래서 직원 구하기 좋은 곳, 미래의 매수인, 미래의 임차인들이 좋아하는 곳을 미리 선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공장 창고 일할 직원들을 더욱 쉽게 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교통 접근성. 시내면 당연히 좋겠지만 시내는 땅값이 비싸죠. 외곽이라고 해도 교통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중요합니다. 교통이 불편한 너무 구석은 임차인이 안 구해지죠. 직원도 안 구해지고. 직원이 안 구해지니까 임차인이 안 구해지는 건가? 임차인이 안 구해지니까 직원이 안 구해지는 건가? 비슷합니다. 둘 다네요. 둘 다입니다. 미래의 매수인 입장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항상 뭔가 부동산 투자할 때 매도를 누구한테 할까?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왜냐면 땅이랑 건물은 쉽게 팔리진 않습니다. 솔직히 아파트보다는요. 수요가 그만큼 적잖아요. 아파트는 수요가 진짜 많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부동산도 보면 이번에 그 서밋 갔다 왔는데 서밋 1층에 부동산이 진짜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맨 처음에 원룸에 살다가 투룸으로 이사 갔다가 투룸에서 3룸 이사 갔어요. 10몇 년 전에.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나홀로 아파트도 살아보고 돈을 좀 더 버니까 이제 대단지 아파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는 항상 수요가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면 벌수록 다들 마지막은 아파트를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무튼 직원이 잘 구해지는 곳에 공장 창고를 운영하면 임차인도 잘 맞춰지고 사업도 원활하게 잘 될 거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이 필요하다. 교통 중에서는 뭐 버스, IC, 지하철 이런 게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창고라서 소음 발생 우려는 없는데 공장 뭐 제조 막 땅땅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민원도 살짝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심 저 안쪽에 역 바로 앞에 보다는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는 곳 이런 데 너무 좋아요. 여기 민원 발생될 만한 게 있으려나? 없죠. 주변에 산이고 고물상이고 전부 뭐 펌프, 창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역과 살짝 떨어져 있으면서 2차선 도로 접해 있으면서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으면서 이런 곳은 정말 최상의 조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은 토지 투자다 그 말이죠. 사실 혜택도 진짜 많아요. 모르시는 분 진짜 많은데 저희는 이제 경기도권에 공장 창고 투자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주변에 도와서 하신 분들도 진짜 많고 아시는 분은 KT에서 또 월세를 받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장 창고 투자가 좋은 점이 진짜 많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일단 제일 좋은 거는 규제가 없어요. 주택수가 미포함이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걱정 없죠.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고 양도세부터 해서 취득세도 중과가 없습니다. 종부세도 합산 배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합니다. 취득세도 4.6%, 10개 산다 해서 중과되고 10% 이상 내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 창고 규제 들어봤어요? 공장 창고를 규제하겠습니다. 이런 정책은 없죠. 일하지 말라는 건데 말이 안 되죠. 돈 벌지 말라는 건데 공장 창고 규제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대출로 해서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실제 입주하는 것처럼 해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 치고 월세를 받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혹시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출이 잘 나온다.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상가처럼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월세가 꽤 잘 나옵니다. 지금 금리가 높아서 사실 월세를 받아도 잔압을 일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까? 아니죠. 언젠가는 떨어지죠. 지금 거의 떨어지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창고 임대료 있죠. 임대료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창고 임대료가 올라가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까지 딱 버티면은
그냥 무피로 계속 들고 가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가처럼 월세를 받을 수 있고 수익률조차도 상가보다 더 잘 나오는 곳도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 신경 쓸 게 전혀 없죠. 창고 임대 받아봤습니까? 네, 전화 한 통도 안 옵니다. 심지어 저기에 구멍이 뚫려도 본인들이 수리하고 본인들이 땜질을 하지 주인한테 전화와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거 봐달라 이럴 일이 전혀 없다. 자, 그리고 이거 저는 이 창고를 항상 표현할 때 은행이라고 하거든요. 자, 보세요. 땅을 굉장히 많이 깔고 있어요. 길쭉한 땅 이거조차도 300평이 넘거든요. 자, 그런데 공시지가 매년 올라가죠. 이게 왜 은행이냐? 주변이 개발되고 호재가 실현이 되면서 주변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 땅값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계속 추가 대출을 하면서 대출이자 내면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에요. 은행. 돈 필요할 때 추가 대출 받아서 쓰고, 돈이 뭐 많이 벌었다 뭐 대출을 뭐 갚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땅값이 오르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지? 너무 많아가지고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땅도 많이 깔고 있고,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도 좋고, 세금 혜택도 좋고, 아, 그리고 있죠. 블루오션이죠. 블루오션. 공장 창고 들고 있는 사람 주변에 몇 명 있습니까? 제 주변에 엄청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공장 창고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경기도권에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경기도권은 산 바로 밑에까지 저런 데도 다 깎아가지고 창고를 지을 만큼 수요가 폭발적이라 보면 돼요. 아무튼 공장 창고를 주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블루오션 토지 투자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오늘 창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이 길쭉한 땅 보러 왔다가 갑자기 또 카메라를 켜게 되었네요. 비도 오고 그래서 많이 걷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공장 창고 투자도 본질은 토지 투자다. 그래서 월세도 받으면서 땅값도 올라가면 이보다 더 완벽한 부동산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좋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곳, 이런 느낌의 땅이 좋다. 저는 이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기 비쌉니다.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최소 10억, 20억은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전체 금액 5억에 300평 땅을 사서 60평 지어서 월세 한 300 받으면은 팔 이유가 없겠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저 주변에 신도시 들어오고 하면 통행량도 많아지고, 역으로 가려면 사람들이 여기로 다 걸어 나가야 될 건데, 그러면 대로변으로는 뭐 필요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은행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상가도 필요하고, 그런 곳들로 바뀔 가능성이 꽤 높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저한테는. 제가 또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